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스타, 종편의 스타, 법조계 스타 서정욱 변호사인데요. 네. 자, 이준석 이 리스크 원희룡 지사와의 그 무슨 공방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항상 이게 그 이준석 이게 가장 근데 그 우리 정권 교체에 가장 적이다, 리스크다. 이걸 이게 여러 번 제가 처음부터 비판을 했고요. 큰 리스크야 아주. 이번에 그 원희룡 지사가 대신인데 이준석하고 세게 붙었죠.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진실은요. 진실은 이제 그 원희룡 지사 말이 맞다 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준석이가 녹취록의 일부만 딱 공개를 했죠. 대화. 근데 그 이준석이가 하버드 대학로가 영어는 저보다 좀 잘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행시 국제통상 했지만 하버드 나왔으니. 근데 제가 자신하는 거는 국어는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국어 실력이 좋았어요. 아, 그래? 오. 제가 고3 때 모의고사 전국 1등 3번 했는데. 어이구, 전국 1등 3번. 야, 이거 깽깽이다, 완전히. 야. 전국 1등 3번. 실제 시험이 아니고. 아, 모의고사. 모의 시험. 아, 모의 시험. 근데 그만 국어는 좀 했다니까. 아, 예. 근데 그 국어 해석을 해보세요. 맞아요. 해석을 해보면요. 벌써 이제 그 위에 문장이 저쪽에서 저쪽이란 말 쓰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윤석열 총장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거 정리된다. 곧 정리된다. 그게 누가 봐도 이게 문맥이 그럼. 윤석열 총장 가리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뭐 이준석이 억울했으면 전체 다 공개했겠죠. 그럼. 원희룡 지사가 6시까지 공개하라 했잖아. 근데 그 딱 한 단어 그냥 딱하다. 한마디만 남기고 이게 꼬리를 내려버렸잖아. 이거는 이제 그 전체 공개하면 명백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준석이는 상당히 그 결정타를 맞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그냥 에이, 철부지 뭐 어린애 잘 몰라서 그렇지 이랬잖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거짓말쟁이 노예한. 이미 거짓말쟁이라는 거 딱 드러나 버렸잖아. 그러게. 그리고 자기가 뭐 윤석열 총장하고도 녹음한 거 있잖아. 이걸 이게 분명히 녹취해가 유출한 거 맞잖아요. 그럼요. 근데 뭐 파일도 없고 어쩌고 파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색한 변명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본인이 통화할 때마다 녹음 다 하는 그런 이게 사람을 못 믿고 불신하는 앞으로 이게 이준석이하고 누가 통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저는 나하고도 통화한 거 녹음됐겠네. 제가 보기에 이준석은 이제 거짓말쟁이 이미지까지 곁들여서 이제는 이제 그 사실상 리더십은 이제 그 소멸했고 상실했고 이선으로 이게 물러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서병수 위원장도 오늘 사퇴했잖아요. 그럼 뭐 저는 잘했다 봅니다. 굳이 서병수 위원장이 오해받아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인물로. 그렇죠. 이번에 그 경선관리위원회는 제대로 외부 인사든 외부 인사로 해야 돼요. 새로운 덕망 있는 인물로 제대로 구성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윤석열이 조금 이미지가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이준석이가 망했다면 한마디로 이제 이준석이는 망했죠. 끝났다. 망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맞고요. 원희룡 지사는 이제 그 조금 뜨긴 떴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모르겠어요. 원희룡 지사도 이게 후배하고 통화를 공개하는 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공정해야 할 당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한 거는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의국 충정에서 당대표가 이제 공정하게 안 하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그 폭로했다. 이렇게 하고 실제 이번 주만 보면 윤석열보다 원희룡 지사가 신문에 더 많이 났어요. 맞아요. 윤 총장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자명을 하잖아. 침묵. 근데 원희룡 지사가 원래는 이제 그 별명이 영희룡이었어. 0%대라고 지지율이 항상. 1%를 못 넘었어. 야, 이게 영희룡 아니냐. 원희룡이면 이게 1등이 돼야 되는데. 왜 0점대에서 계속 영희룡인데. 근데 이번에 2% 됐어요. 오늘 여기 갤럽 있잖아. 4개 조사한. 네 군데서 그 조사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원희룡 지사가 2%대까지. 그럼 이희룡.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3희룡, 4희룡 계속 저는 될 걸로. 5희룡. 앞으로 이게 그 되고 아마 원지사로서는 이게 고민 끝에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 왜 가장 중요한 게 그 최종 4강에 들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지금으로서는 4강 예측이 좀 어려우니까. 윤석열, 그다음에 최재형,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이러다 보니까 원희룡은 5등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승부수를 던지고 거기서 유승민 깔아뭉개면 되겠네.
그러니까 올라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원지사는 이번에 그 인지도나 지지도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얻은 게 있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이준석하고 원희룡 싸움에서 네. 가장 수혜자, 가장 승자는 윤석열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그 지적이 많아요. 네. 윤 총장은 이제 그 한마디로 우리 가장 좋은 게 그 자기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 그렇죠. 코는 풀어야 되는데 네. 자기 손을 하고 남이 풀어주면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네. 결국 한마디로 이제 그 이원제이. 이원제이. 원래 원희룡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준석을 잡는다. 왜냐하면 이게요. 중국에서 고대부터 가장 이게 외교 전설의 핵심은 오랑캐로 잡는 이게 이제이거든. 그렇죠. 이제이. 뭐 제가 보기에 뭐 원희룡이 오랑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이게 피 묻히면 자기가 이게 이준석하고 계속 싸우면 이미지도 떨어지고 그렇죠. 또 손에 본인도 이게 피를 좀 묻히게 되거든. 근데 원희룡 지사가 정확하게 이준석이를 잡아줘 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병수도 같이 사퇴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취소되고 무산되고 전부 이게 윤석열 총장이 바라던 바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원희룡 지사가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윤 총장은 상당히 그 침묵 속에 자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원희룡 지사를 통해서 원희룡을 통해서 제2 이준석을 잡아버린 아주 이제 이번 한 주에는 그런 이제 성과가 있었던 이런 주죠. 그러네요. 뭐 2부에서 다루겠지만 뭐 안 좋은 뉴스도 나왔지만 뭐 그거 그렇게 돌풍이 될 것까지는 않은데 뭐 추이를 지켜보고요. 그건 2부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자, 윤석열 총장의 이제 그 행보에 대해서 자명이 이제 옳으냐 안 옳냐.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는 이번 주 한 1, 2주 10일 가까이 상당히 그 침묵 속에 그 자명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있는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동안요 윤 총장이 이제 거침없이 계속 이게 그 메시지를 내면서 조금 이게 그 말꼬리 잡히고 고생 좀 했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제 그 서초동의 문법하고요. 여의도 문법은 틀려요. 서초동은 이제 그 유죄냐 무죄냐 일단 결론이 제일 중요하고 본질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론 내릴 때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래야 납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갖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서초동의 문법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 그 설명에 꼬투리 잡는 게 아니고 결론이 중요하고 항상 이게 그 핵심을 보거든요. 근데 여의도 문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의도는 이게 그 쓸데없는 본질을 안 보고 쓸데없는 이게 사소한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말실수로 공격하잖아요. 이게 그 여의도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 총장도 뭐 후쿠시마, 그 다음에 그 저출산 문제 또는 이제 부정식품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논란은 아닌데 그걸 끄집어냈어. 근데 이런 시점에서 조금 이게 말을 줄이면서 한번 이게 좀 이게 그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략적으로 자명을 했기 때문에 논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을 만난 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의 최장수 대변인, 제하고 이제 그 TV도 방송도 많이 했던 유정필 관악구청장, 아주 이제 그 합리적인 분이죠. 이런데 유정필 이런 분도 영입하고요. 실제 그 민주당 옛날 계열 중에 상당히 그 문재인 정권에 또 반감 있는 분이 엄청나게 많잖아. 이재명이나 이낙연에 대해서도 이런 분들에게 영입을 많이 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많은 사람에게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이게 가다듬어 보는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이게 침묵의 시간은 뭐 아주 좋은 시간이다 보고 이제 실제 이제 경선 버스가 다음 주 바로 8월 말부터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옛날처럼 활발하게 그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부인에 대한 거는 뭐 왜냐면 혼자 부인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뭐 구설수에 오르면 그런데 상대 그 이재명의 부인에 대한 구설수라든지 가족에 대한 구설수가 더 크기 때문에 뭐 그거 잘 뭐. 그거는 이게 또 일부 보는 분도 있으니까 핵심만 이제 그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이제 그 오마이뉴스가 지금 이게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요. 뭐냐면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이제 2004년에 이게 18년 전에 걸 어떻게 또 덜출해? 2004년에 집요해. S대 그 이제 강의를 하려면 강사예요. 강의를 하려면 이게 그 이력서를 적어내잖아요.
이 자기 이력을 적어내잖아요. 어느 대학 출신의 뭐 어디 경력을. 그렇죠. 그때 S대 제출한 이력서에 이력서에 보면 이제 그 강의 경력을 적는데 H대학에서 출강한 적이 있다. H대학. H대 출강 요걸 이제 그 이력서에 적었는가 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그 국회 저쪽에 이제 그 민주당에 그 국회의원이 이제 그걸 가지고 H대에다가 이걸 또 이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제 확인한 거죠. 실제 그 H대에서 뭐 강의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H대에서 강민정 의원인데요. 강민정 이름도 이게 덧붙여 강민정 의원한테 이제 오는데 H대에서는 뭐 강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이게 강민정 의원이 여러 군데 다 보냈는가 봐. 그 이력서에 이력서에 있는데 이제 다른 대학도 강의 또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대학에서는 또 전부 이게 다른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답변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이 다 왔는데 유일하게 그 H대학만 답을 해줬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게 그 과연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하는 건 아닌지 법적으로 이런 게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S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력서를 아무 혐의 없이 이력서를 다 이게 2004년도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보관돼 가지고 보내준다? 이것도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게. 보통 이게 우리 고려대학 보면 조민이 있잖아요. 합격 취소할 때 그 보면 5년 뭐 보관할 것도 지금 막 3년 만에 없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입시 서류들도 5년 이렇게 보관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여러 가지 게 워낙 저쪽에 공작들이 그 좌파 공작들이 원래 심하잖아요. 심하지. 워낙 옛날에 김대엽처럼. 따라서 이 부분들이 과연 S대 이력서가 2004년께 지금까지 이게 정확한 건지 또는 이게 그 H대는 어떤 건지 H대도 이게 그게 남아 있는지 지금 이게 전부 다 이게 오래전이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그 경위를 한번 조사해봐야 되고 아마 윤 총장 측에서도 해명이 나오겠죠. 그 해명을 들어보면 납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게 좌파들의 어떤 공약 이게 그 정치 공작이 아닌지 항상 이 의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강의를 했지만 정식 그 강사가 있고 외래 교수라고 그러죠. 강사. 저도 한 10년 했어요. 그 있지만 특강식으로 왜 이제 한 학기에 한두 번 이렇게 특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강의 경력으로 이게 쓰면 안 되지만 또 쓸 수도 있어요. 특강했다. 시대. 그러니까 막 그런 걸로도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서로 간에 본인은 특강한 건데 거기 쓸 때 뭐 강사 뭐 그것도 특강도 강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저도 이게 그 시간 강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로스쿨에 이제 정 교수도 해봤잖아요. 하고 정 교수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고시반 특강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저도 강의해봤다 보면, 뭐 경력에는 이게 그 학원에서 그 학교에서 강의한 적이 있으니 학교 이름 한 줄 적는 데에서 그게 뭐 그게 결정적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의할 때. 따라서 저는 뭐 큰 건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워낙 아까처럼 이게 이렇게 집요하게 좌표들이 18년, 지금 이게 17년 됐잖아요. 이런 이력서까지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공작을 하는지. 입수 과정도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입수했는지, 이게 어떻게 불법적으로 어떤 협조가 내사가 있었는지.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정리해 주세요. 지금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이게 앞뒤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저 좌파들에게 어떻게든 윤석열 죽이자. 근데 윤석열이 아무도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노니 결국 이게 뭐 부인이든 장모든 이렇게 공작을 벌이고 있잖아요. 본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걸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게 또 우리 우파 내에서도 홍준표라든지 또 이게 얼마나 공격하고 있습니까? 유승민이라든지. 유승민, 원희룡도 그랬잖아요. 원희룡도 이게 너 당권 어째 욕심 많이 냈더니 뭐 자기가 윤석열이가 자기한테 무릎 꿇고 뭐 장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제 말은 앞뒤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준석이 당대표까지도 윤석열을 못 잡으면 안달이라 가지고 이러면 되느냐? 그럼 최소한 이게 당대표고 영입을 했으면 최대한 이게 공정하고 저는 이게 그 형평에 맞게 대해줘야지. 이렇게 그 이준석이까지 당대표까지 나서서 윤석열 주기에 나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됐고요. 아마 이번 기회에 이제 뭐 이준석의 리더십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경선 관리에 출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준석이는 벌써 내려와가지고 조수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이제 그 외부 영입에서 운전사 잘 영입해서 당이 이게 잘 굴러가야 된다.
이게 네.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조국학 정경심하고 그저 조민희 스펙 위주하고 다른 게 거기는 부부가 같이 공모했다는 게 있잖아요. 스펙이든 뭐든. 근데 이거는 조민이 만약에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게 이력서를 잘못 썼다 하더라도 이 윤석열 총장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만나기 전이잖아요. 상관도 없고요. 네, 이거는요. 아니에요, 이건. 그거는 이제 입시할 때 위조회관 내면 한 명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그냥 이건 강의하는데 그렇지. 자기 경력을 적을 때. 그럼. 저도 이게 이번에 그 100명의 인물을 본 역사책 하나 냈잖아. 네. 거기에 제 이력서를 적잖아. 네. 뭐 어디 적고 강의한 거 제가 강의한 데는 몇 개 쭉 적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 정도 수준이고. 그럼. 저는 실제 강의하지 그걸 뭐 허위로 위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따라서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예. 이렇게 윤석열 총장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 아무 아니야. 문제 없죠. 직간접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리됐습니다.